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현금은 기업의 피라고 배웠습니다.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 사람이 죽듯이 기업도 현금이 잘 돌지 못하면 망해요. 장사를 잘해서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나왔는데 회사가 망하는 것을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잘 유심히 봐야 할 것이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영업을 해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고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 은행이나 뭐 다른 곳에서 얼마나 돈을 빌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자, 보통 현금 흐름표는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얼마,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이 얼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서 증감이 된 것이 여기다 기록하고,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재무상태표에 기초 1월 1일 날 1월 1일에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을 1월 1일 현금을 이쪽에다 기록을 해요. 이쪽에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12월 31일 날, 이게 12월 31일 날 이 현금이, 자, 이때 현금이 증감한 거하고 이 기초 현금을 더해서 이 기말 현금이 나오잖아요. 이 기말 현금이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현금과 똑같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예요. 이 현금 흐름표는, 이게 현금 흐름표예요. 흐름표는 이것은 일정 기간이에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요. 흐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했죠. 1월 1일, 12월 31일 일정 시점이지만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회사가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현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읽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알죠? 모르면 앞에 가서 복습해서 외우셔야 돼요. 외울 것은 좀 외우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는.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려요. 그런데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어때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PL은 손익계산서라고 되거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에서, 그 다음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돼요.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여러가지 더하면 나중에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자,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죠. 물론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로 들어가요. 공장 감가상각비는. 그렇지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요. 자, 감가상각비가 증가되면 어때요? 이익이 그만큼 감가상각비만큼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현금은 나가지가 않아요. 현금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감가상각비는 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중에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과 이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현금 흐름표 중에서 오늘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살펴볼 거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중에서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영업은 우리가 말했죠. 우리 영업사원 예를 들면서 우리 회사 물건을 좀 사주십시오. 우리 회사 물건 좀 팔아주십시오.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영업이라고 했어요. 매출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품을 사서 이제 보통 판매하는 게 매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매하고 못 받은 돈은 매출채권, 또 안 팔린 것은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현금 흐름을 구해요. 자, 뭐냐면 이게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뭐 단기순이익 이렇게 있잖아요. 범위세 차감전 순이익, 단기순이익. 그러면 이 단기순이익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할 때 이 단기순이익부터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더해주고, 이것은 빼주고, 이것은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주고,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예요. 현금이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이 있으면 어때요?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만약 여기서 판관비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어때요? 이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증가되면 어때요? 단기순이익은 그만큼 감가상각비만큼 줄어들어요. 그쵸? 그런데 어때요? 현금은 줄어들지가 않죠? 현금은 그대로예요. 감가상각비는 이미 감가상각비만큼 줄어들었는데 현금은 그대로예요. 그럼 어때요? 현금을 구하려면 여기서 감가상각비 줄어든 것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은 이게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줄어든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서 현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우리가 유형자산은 뭐라고 했죠? 뭐 토지나 건물, 뭐 기계장치 이런 게 유형자산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다 배웠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뭐냐면, 만약 회사가 건물이라고 쳐요. 건물을 팔 때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회사에 뭐 재무상태표에 보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 여기가 막 건물이 있어요. 유형자산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100만원짜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팔 때는 200만원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100만원과 200만원 차이 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팔 때 더 비싸게 팔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타나는데, 건물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뭐냐면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활동. 건물을 팔잖아요. 사는 것도 투자활동이고 파는 것도 투자활동이에요. 건물을 사거나 파는 것은 투자활동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팔 때 들어오는 현금은 다 투자활동으로 가요. 투자활동으로.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현금이 다 투자활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이 안 들어와요. 현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현금이 안 들어오는 이익으로 봐요. 그래서 현금이 안 들어오는 이익. 그래서 보셔요. 만약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여기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기타 수익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어때요? 이익이 있으면 그만큼 단기순이익이 증가되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단기순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은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익은 증가했는데 현금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여기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빼준다. 왜? 영업활동으로 현금은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팔 때 총 금액이 투자활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안 들어온다.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차감해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출을 했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외상 처리하는 것을 매출채권이라고 했어요.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출했는데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는데 현금으로 안 들어와요. 그만큼 매출채권이 많아지면 매출채권이 많아지는 만큼 현금이 그만큼 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거 있죠. 만약 전년도,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는 BS라고 영어로. 자, 1월 1일하고 재무상태표는 뭐 일정 시점이라고 했죠. 12월 30일 시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월 1일 날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근데 12월 31일 날 매출채권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자, 매출채권이 얼마큼 증가했어요? 100만 원만큼 증가했죠. 100만 원만큼 매출채권이 증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에서 그만큼 현금을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이익은 그만큼 증가했지만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은 그만큼 증가했겠지만 그만큼 현금은 안 들어왔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있죠. 이 자산들 매출 채권이나 뭐 미수금 이런 자산들이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면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이 어때요?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금 주고 그만큼 자산을 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이 나가고 그만큼 자산이 증가했다.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그냥 증가하지 않잖아요. 현금으로 사든지. 그렇죠. 이런 게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현금 주고 이 자산을 샀다. 그래서 현금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한다.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이제 카드를 써요. 기업 카드. 여러분들 부모님들 카드 쓰죠. 그리고 또 고등학생쯤 되면 중고등학생쯤 되면 교통카드를 써요. 교통카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체크카드니까 상관이 안 하는데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는 또 틀려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이 신용카드 결제일이 보통 다음 달 뭐 한 2일이나 3일 된다고 해요. 다음 달 2일이라고 해요. 다음 달 2일. 그러면 이번 달에 카드를 썼어요. 이번 달에 뭐냐 회사에서 뭐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뭐 교통비로 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됐어요.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돼서 비용이 증가했는데 뭐냐 현금은 나가지가 않았어요. 현금은 나가지 않고 뭐냐 뭘로 기록하냐면 다음 달 2일날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기록해요. 미지급금은 뭐예요?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부채. 자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부채. 다 배웠어요. 앞에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서 뭐 찾아보시면 돼요. 미지급금이 이렇게 있는데 미지급금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자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BS는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30일을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냥 미지급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1월 1일 날 미지급금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2월 31일 날 미지급금은 200만 원이 됐어요. 미지급금이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100만 원만큼.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현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금이 증가했다는 거나 똑같아요. 현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나가야 될 현금이 안 나갔잖아요. 비용은 썼는데 그쵸 비용은 해서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었는데 현금은 안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그래서 미지입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이 안 나가는 것,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자산이 증가하면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이 증가하면 뭐예요?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예요? 빼주는 거예요. 현금 물음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이 증가한다. 그럼 현금을 빼준다. 현금을 줄여준다. 그렇죠. 빼준다. 부채가 증가하면 어때요? 그만큼 현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증가하는 효과가 돼요. 현금이 나가야 될 게 안 나갔잖아요. 이익은 줄어들었는데 이미 카드로 비용 처리를 해서 이익은 줄어들었는데 현금이 안 나갔어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었는데 현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고 이건 빼주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현금흐름표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현금흐름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강의에 나누어서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